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와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 개장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뉴스가 있다면 바로 이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흔들리면 결국에는 뉴욕 증시 기술주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기술주가 흔들리게 된다면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가 냉랭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국채 30년물이요. 장중한 때 5.12%대까지 올랐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3.8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597%에 마감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4.08%로 9bp 상승했고 30년물 국채금리는 11bp 오른 5.12%를 기록하며 5.1%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30년물 금리는 지난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최근 30년물 입찰 금리 역시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5%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는 장기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이 동시에 반영되며 채권 투매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 국채 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네, 전 세계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권 투매 사태가 일어난 건데요. 오늘 한국 시장의 영향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또 투자의 그룹 레이 달리오는요. 미국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중에 나온 투자 의견이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업자이자 월가의 투자의 구루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이 유사시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달리오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세계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군사력과 신뢰에 대한 의문이 국제질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 약 80개국에 750개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것도 동맹국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달리오는 이를 두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조공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위안화의 국제적 역할 확대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달러의 위상이 좀 떨어지고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간다. 이 부분에 확실히 글로벌 경제에는 영향을 미칠 만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의 연준의 임시 의장직을 수행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장직 임기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임시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5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의장인 케빈 워시 후보자가 공식 취임하기 전까지 파월 의장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번 조치가 과거 의장 교체 과정에서 있었던 관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이사들은 임시 의장 임기에 명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미셸 보먼 금융감독 부의장과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최소 일주일에서 1개월 수준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필요시 재의결을 통해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3일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조만간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는 굿바이 파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워시 이 체제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또 어떤 뉴스가 있을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시죠. 스페이스 X가 빠르면 내달 12일에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 CNBC에서는 이러한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우주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까지는 AI 랠리가 나왔다면은 스페이스X IPO로 인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스페이스X 관련주들 많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나스닥에 상장을 예정되어 있는 스페이스X 관련 뉴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기업이자 올해 최대 IPO 기대주로 꼽히는 스페이스X가 다음 달 12일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와 CNBC는 현지 시간 1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조만간 투자 설명서를 공개하고 다음 달 초 기관 투자자 대상 로드쇼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생일인 6월 28일 전후 상장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서류 심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설명입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xAI와 합병 이후 기업 가치가 약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최대 75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블랙록이 5,360억 달러 규모의 액티브 펀드를 통해 스페이스X IPO에 50억에서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IPO가 일단은 눈앞에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에서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관련 뉴스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의 긴급조정권을 처음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좀 압박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특히 오는 18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노사 모두 이번 교섭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오늘 시장에서 잘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